동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에서도 역시 문제 1번과 2번에서는 400자 분량의 단답 서술형 문제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중문의 700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1번에서는 사회 불평등과 권력에 대해서 독해 적용 서술, 역시 2번과 3번은 통합적인 주제인데 2번에서는 세계화와 문화 전파에 대해서 독해 적용을 하되 비교 서술을 하라, 그리고 3번에서는 세계화와 혁신의 논리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국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제시문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문제 2번과 3번과 관련해서는 배경지식에 탑재된 문화 전파와 원형성이라는 내용을 들어두시게 된다면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동국대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인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시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녹여서 쓴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시고, 3번의 경우 분량이 다소 있는 만큼 제시문을 활용하면서 제시문 가는, 나는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예시 답안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키워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이러한 도표, 경제지표의 추이라는 도표의 현상에 대해서 벤스키의 주장으로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시문 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고, 나의 벤스키 입장에서 이것을 분석할 때 우선 첫 번째,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공유를 한다. 그렇지만 잉여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권력, 즉 능력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된다는 알파, 베타 두 개념을 가지고 이 현상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힘없는 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 생계는 유지하게 하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나머지 잉여 소득은 기득권층이 분배를 주도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면서 그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고,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하위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탈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답안지에 이 두 가지 분석의 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대학 답안지에는 없지만 저는 간략하게 공차를 집어넣습니다. 공통점은 세계화 속에서의 대응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제시문 가가 당위성과 세계화의 당위성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세계화의 위험성과 소수문화의 실종이라는 획일화를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도입을 짤막하게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공차 서술했고, 가히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가 함께 공존하는, 즉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러한 세계화를 꿈꾸면서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계화 속에 편승하자. 제시문 나의 리포키는 문화적 다양성이 필요한데 세계화는 결국 문화를 획일화시킴으로써 원형성과 다양성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화의 상품화와 직결됨으로써 상업적 획일화가 되고, 이러한 다양성의 연못이 소멸하게 될 때 창의성이라는 이러한 동력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다라를 예화를 주고 있죠. 이러한 예화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파악해낸 뒤 나의 입장을 토대로 해서 왜 문화적 다양성이 창의성인지 이것을 전제로 삼아서 가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다라를 통합해서 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먼에서는 사물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창의성, 콜라병을 사용하고 난 뒤 버리는 서구적 사고방식과 이것을 가지고 또 자신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활용하는 부시맨의 모습은 주어진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물의 용도가 발견될 수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는 지식과
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소멸된다면 인류 지식 역시 소멸될 것이다. 결국 다양성은 창의성과 역동성의 토양이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나의 리프킨이 말하는 생물 다양성처럼 문화 다양성이 인간 경험의 풍부한 저수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가이 프리드먼은 세계화 속에서 주류 문화와 이러한 소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류 문화인 서구 중심의 상품 논리가 결국은 경제 논리에만 치우치면서 세계화를 주도하게 되고 이것은 문화를 과잉 개발한다. 결국은 상품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상품의 논리로 문화가 획일화되면서 부가가치가 큰 기술 개발의 원천인 창의성이라는 인류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 고갈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리브나무를 지키는 일은 렉서스를 만드는 일과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리브나무를 지켜야만 렉서스와 같은 우리의 문화적 창의성이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인 문화의 창조성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그러한 인류 문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국대 3번의 경우 마지막으로 동국대 3번의 경우 700자 분량인 만큼 만약에 직접성이 있다면 짧은 예시를 덧붙여서 답안지의 선명함을 높이는 것도 채점자에게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영화 부시몬이 이렇게 제시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독립영화는 그 자체로는 상업성이 없지만 독립영화가 사라진다면 부시몬과 같은 상업영화가 뿌리박은 영감의 저수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매듭 한번 3번에 관해서 떠오르신다면 과감하게 시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1번 답안입니다. 렌스키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구성원과 공유하지만 잉여자원 분배에 있어서는 집단의 권력에 따른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야기하기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최소 생계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잉여소득이 집단 권력에 의해 분배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소득 불평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줄지 않는다. 잉여소득의 축적이 집단 권력의 향유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단 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화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탈출이 쉽지 않다. 이것이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답안지에 최소 생계비 그리고 잉여소득이란 개념으로 분석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미지를 통해 세계와 전통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한다. 세계화의 흐름과 전통가치의 충돌 과정에서 그는 세계화가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과제를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여 부가가치가 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리프킨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며 획일적 세계화가 이런 다양성을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리프킨은 생물 다양성처럼 문화 다양성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원천이라고 하여 문화 과잉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프리드먼이 세계화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리프킨과 스미르스는 세계화가 야기하는 위험을 문화 다양성의 획일화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2번에 대한 답안이고 3번입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체계는 특정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영화 부시먼은 우리와 다른 인식체계와 문화적 토양 속에 살아가는 부시먼들이 미개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인식체계와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시먼이 콜라병을 가지고 원래 용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콜라를 마시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백인보다 더 창조적인 행위이다.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는 그 속에 다양한 지식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함축한다.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이고 이것은 사고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창조의 역동성을 만드는 토양이 된다. 이처럼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은 문화 창조성, 역동성이라는 가치와 직결된다. 리프킨이 생물 다양성처럼 문화 다양성이 인간 경험의 풍부한 저수지라고 표현한 것은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세계화가 문화를 과잉 개발할 경우 언젠가는 프리드먼이 말한 부가가치가 큰 기술 개발의 원천 자체
바로 창의적 사고의 원천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부시먼의 문화 창조성이나 하우노족 그리고 이누이트족의 언어가 지닌 문화적 역동성이 경제 중심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프리드먼이 말한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드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 결국 올리브나무를 지키는 일은 문화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역으로 문화의 창조성과 역동성을 지키는 일이 된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